안녕하세요. 품질관리 기술사 이윤성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품질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 근데 이제 기술 개발에 우선 회사가 돈을 벌려면 이제 기술 개발이 잘 돼야 되잖아요. 기술팀한테 기술팀한테 알려주던 아니면 내가 기술을 개발하던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에 대한 지식을 오늘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으신 분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통계 공부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는 중심값과 산포입니다. 중심값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평균이라고 알고 있고요. 산포는 최대에서 최소를 뺀 어떤 범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래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이 중심 평균이 있으면 최소와 최대 퍼짐 정도를 우리는 산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그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모집단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 집단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모집단을 다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의 일부만 이제 추출하는 것을 표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가 궁금하다. 그럼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그 남자의 그 몸무게가 모집단이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과 경제성을 위해서 이렇게 표본을 추출하는 거를 아니 그 소량을 추출하는 것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를 보시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어, 모집단에 대한 특성은 모수라고 하고요. 대부분에 대한 특성을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자, 모수에 대한 특성으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고요. 통계량도 똑같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모집단에 대한 이제 특성에서 평균은 뮤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게 M자입니다. M자. M자를 약간 비틀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량에 대한 평균은 X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수에 대한 산포, 그중에서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하고요. 통계량에 대한 표준 편차는 스몰 s라고 합니다. 스몰 s.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끼리는 직접적인 계산이 안 돼서 한번 분산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시그마 제곱, 보수에서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요. 통계량에 대해서는 스몰 s를 이렇게 제곱한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자, X바입니다. X바. 표본 통계량이죠. 어, 이 평균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어떤 값을 순차적으로 쭉 더해서 n개까지 더해서 전체 개수 n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고요. 다른 형태의 공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취하다 보면 이상값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가구 평균 소득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가구당 뭐 평균 소득이 뭐 1,000만 원이다 월 1,000만 원이다. 아무도 그거에 동의하기는 어렵죠. 근데 보니까 극단적으로 큰 값이 있으면 평균은 끌려갑니다. 그쪽 큰 값이 있는 크거나 너무 작거나 어떤 어느 값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약간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중위수를 쓸 수도 있고 이 중위수는
자료를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값으로 쭉 배열했을 때 그 한가운데 위치하는 값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위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은 값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최빈값이 가장 현실을 잘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걸 공부하다 보시면 측치를 대체를 할 때 이 메디안이라는 중위수를 많이 쓴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이상값이 없고 하면 대체로 평균이나 중위수나 최빈값이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 위치에 일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여기는 표준편차, 통계량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스몰 s에 대한 공식이고요. 자, 요 부분은 편차 제곱합이에요. 음, 어, 편차 제곱합인데 이거를 대문자 S라고 써서 이렇게 공식을 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직접 옆에 이 엑셀에다가 한번 시범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평균은 뭐 다들 구하실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생략을 해서 하고요. 우선은 편차 제곱합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빼봤어요. 이 빼본 거를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 이거 편차를 보려고 했는데 0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곱하니까 10이 됐어요. 이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요 편차 제곱합을 지금 구했고요. 그거를 어,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n은 SQRT는 루트고요. 요거는 지금 여기 구했고요. 그다음에 n은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뺐죠. 이게 자유도입니다. 4, 나왔습니다.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게 자유도를 왜 n-1을 하냐, 예, 그 생각하실 텐데, 이 자유도는 그냥 영어로 쳐도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자유롭게 다니는 게 몇 개가 있냐,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 정상적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제가 데이터 분포를 임의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평균을 기점으로 그 좌우가 동일해요. 완전히 그 대칭이 되면은 가운데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는 그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네 개에 대한 차이를 평균 내는 게 맞지. 여기다가 요가 넣고 오로 하면 왜곡이 되겠죠. 차이가 나는 것 갖고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자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뭐, 평균하고 뺐을 때, 평균이 딱 제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대칭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분포는 거의 이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그, 뭐죠,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데이터가 아주 많으면 n-1이나 n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직접 그 엑셀에 있는 서식으로 구해본 거예요. 서식은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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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비에이션 샘플이니까 이제 S 그다음에 영역 지정 엔터 해서 나온 겁니다. 그냥 똑같죠? 음. 자, 그리고 한번 그 이 최빈 값도 한번 구해볼까요? 최빈 값도 어 만약에 7, 7, 7 중간에 7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면 최빈 값은 7이 됩니다. 어떻게 했냐? 여기도 엑셀에 보면 모드가 있어요. 모드. 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최빈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중위수 또한 메디안으로 음, 메디안으로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이것도 보면 순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중위수는 그 작은 것부터 큰 걸로 딱 놨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 여기와 여기 사이, 중간 7이겠네요. 7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홉 번째 값이 100이에요, 100. 그러면 평균은 이렇게 바뀌어요. 왜곡이 됩니다. 근데 최빈값과 중위수는 안 바뀌죠. 음, 그래서 비정상적인 값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 최빈값이나 중위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제 구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개념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 보면 표준 정규 분포라는 내용을 보셨을 거고요. 어, 어떤 G값, 시그마 값은 노말 분포인데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이런 분포를 표준화된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어, 요런 값이 있을 때 어, 어, 1.6을 더하면 7에서 어, 8.6 그래서 8.6이라는 값이 좀 그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8.6 이거보다 미친 값은 몇 퍼센트가 될까? 뭐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8.6이 얼마큼 되는지. 그럼 요 8.6을 요런 공식으로 한번 제가 변환해 보겠습니다. 음, 자, 8.6.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까 평균이 7이었죠. 음. 이걸 이렇게 하면 되구나. 직접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평균이 7이었고, 그리고 나누기 표준 편차 걸로 나눠 보겠습니다. 안 나오네? 너무 잘못 찍었나 보다. 네, 자, 직접 써야겠네요. 음, 그치? 1.58. 표준 편차 1.58로 제가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1, 거의 1시그마 정도 되네요. 1시그마. 1시그마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에 보면, 어, 평균에서부터 요 정도 떨어져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평균은, 는 어떤 치우침이 없으니까 여기는 0인 상태죠. 0인 상태에서 몇 시그마냐? 그 8.6이라는 값은, 한 평균으로부터 1.01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1시그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노말, 스탠다드, 디스트. 그러면 집값 1.9, 1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1. 1을 찍으면 0.841345가 나왔죠? 0.841345. 그러면 이게 퍼센테이로 치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음, 그러면, 그 8점, 여기 있던 그 8.6이라는 값은 아까 요 데이터 분포에서 이쪽으로 1.1 시그마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얘보다 작은 애들은 여기서 작은 애들은 84% 정도 되고, 요보다 이제 큰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빼면 되겠죠. 한 15% 되겠네요, 15%. 16%. 그러니까 요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표준 정규 분포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수학을 조금 모르셨던 분들도 이거 뭐 사칙형사만 쓰면 되고요. 다 이런 표준 정규 분법이나 이렇게 엑셀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이렇게 다 이런 면적들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률도 이렇게 해서 파악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지금 아이고, 어, 어,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 현장에서 써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